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입니다. 우선 도덕성, 자질, 전문성 문제로 낙마하게 된 조대엽 후보자 이후에 새롭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능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실 만큼 이슈가 되셨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의 인턴에 취업 경험 없는 35세 딸, 오피스텔 등 2억 5,500만 원 재산,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는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분과 같은 청년 세대 또래로서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청년들도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라며 공분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좀 해명이 매끄럽지 않아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청문 자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후보자의 자녀는 현금 자산, 예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예금 자산이 1억 9,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에 4,600만 원이던 예금이 10년 사이에 1억 5,4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자녀는 6개월간의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동 10년 기간 동안에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따는 수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 없이 어떻게 현금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조차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자녀의 재산 중 일부 예금 등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해명인데요.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상 자녀의 재산 형성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면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1억 9천에 대해서 아까 인턴하고 학교 조교 장학금 하면 한 2,500만 원을 본인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금년에 박사과정까지 마쳐서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학 경비와 생활비가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잔고가 한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연간 10만 불까지는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는데 그 4,700만 원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7, 8천만 원은 그런 용도가 됐고요.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 원래 가족이 5녀 1남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 집은 또 5남매입니다. 다 합하면 집안이 모이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애가 하나다 보니까 설날이나 명절 되면 한 2, 300만 원씩 세뱃돈을 받고 그러면 얘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이번에 보니까 통장이 18개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작년에 얘 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편이 교육기관에 있는데 남편이 정년 2년이 남아있고 얘도 금년에 박사학위를 마치니까 집에 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면서 제가 법무사하고 회계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련권은 제가 추가로 좀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인턴과 그 연구조교로 수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인턴 조교를 하셨으면 아마 기타 소득에 분명히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학금으로 그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한 3천 정도 된다고 하셨지만 실제 자녀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쓴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2천만 원 이상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건 소비로 다 직결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현금 자산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증가한 거는 또 이렇게 잘 해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네, 인정을 하시는 게 위원님 적합하지 질문에 않을까라고 솔직히 답변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 살림을 우리 애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20살 되던 해에. 그래서 내 흔차를 주면서 집에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걔가 공개를 안 해줘서 저도 파악은 못하는데 코스트코, 홈플러스 집안 살림을 다 얘가 제 부모 가족 카드로 삼성입니다. 부모 가족 카드로 장을 다 보고 지금도 살림을 가기 전까지 걔가 살림을 도맡아서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가 한 달 우리 생활비에 그 식품 구입한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수장이 선택되면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이 탄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장관 후보자께서는 노동운동권 출신뿐만 아니라 17대 환노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공론화하였으며 공정안전보고서 평가,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보전 의무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9대 때에는 환노위 위원장으로 재임 당시 주요 노동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을 조정 중재하여 다수의 고용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맞으시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국금융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시절에 여행원제를 폐지를 하고 전직 여직원의 호봉 조정을 실시하는 등 남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은 바가 있으세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여행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행원, 남행원 제도인데 직급의 구분이 아니라 성별로 구분되어 있는 네. 그런 직급이라 여행원들은 제가 그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된 배경도 제가 입사 10년에 갓 입행한 남자 행원보다 월급이 작은 걸 판단하고 노동운동을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김대중 정부에서 그 남녀고용평등법, 그때 당시 정부가 아니라 평민당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로 그 참여를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함께한 공로로 제가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 여성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많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있고요. 또 여행원제 폐지와 관련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유사한 그런 행태여서 아주 앞서서 그 노동관계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전직 농구 선수이셨던 만큼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3점 슛 골인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셨죠? 네. 예, 예. 그 중에 과거에 비해서 전체 공약 중에서 고용노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행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계획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1호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드시고 상황판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대 과제 중에 주요 5대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대 과제 중에 5년간의 국정계획에도 고용노동부의 노동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 정책도 그 100대 과제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비정규직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희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경희 모델. 경희대의 비정규직 네, 정규직화한 네. 부분. 처음에 예. 청소부 시작해서 우리 네, 사회에 파장을 네.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청소 문제. 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립대인 경희대가 지난달 1일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사립대 정규직화 사례인 경희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소중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 후보자님이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소나기는 피하자 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의도와 다르게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아닌 장맛비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발표를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난 비정규직들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가 네, 네.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가 취임하게 되면 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현장 안착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일부 전환 대상 기관들 중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도발하는 기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중에 드러난 문제점과 예상되는 또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5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하고 컨설팅 팀을 꾸려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왜곡된 그런 왜곡돼서 희생되는 그런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또 조교 장학금 하면 한 2,500만 원을 본인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그 금년에 박사과정까지 마쳐서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유학 경비와 생활비가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잔고가 한 4,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트를 구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 연간 10만 불까지는 그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는데 그 4,700만 원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한 7, 8천만 원은 그런 용도가 됐고요. 또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제 원래 가족이 5녀 1남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 집은 또 5남매입니다. 다 합하면 집안이 모이면 한 20명이 넘다 보니까 적으로 해주시는 요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확인조차 잘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후보자의 자녀가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근로소득을 가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딸의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그리고 자녀의 재산 중 일부 예금 등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등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됐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해명인데요. 어떻게 1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용돈과 알바라는 내용으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상 자녀 매끄럽지 않아서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청문 자료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후보자의 자녀는 현금 자산, 예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 5,50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예금 자산이 1억 9,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2007년에 4,600만 원이던 예금이 10년 사이에 1억 5,4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기간 동안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자녀는 6개월간의 국회 인턴 경력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동 10년 기간 동안에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따는 수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소득 없이 어떻게 현금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입니다. 우선 도덕성, 자질, 전문성 문제로 낙마하게 된 조대엽 후보자 이후에 새롭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능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실 만큼 이슈가 되셨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의 인턴에 취업 경험 없는 35세 딸, 오피스텔 등 2억 5,500만 원 재산, 딸이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라는 기사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자녀분과 같은 청년 세대 또래로서 좀 놀라운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본 많은 청년들도 이런 알바라면 나도 하겠다라며 공분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고, 좀 해명의 재산 형성에 후보자의 증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1억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박사과정을 하면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천만 원의 학교에서 조교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재산 형성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1억 9천에 대해서 아까 인턴하고 학교